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5일 무인 첫번째 기사 1424년 명령락 22년 지신사 곽종중에게 국가의 대사로 인해 무역할 수 없음을 사신에게 말하게 하다. 우리 전하께서 초2일에 종묘에 부묘하는 제사로 정성스럽게 제기하다가 어제부터 이질로 병이 나시게 되어 오는 12일로 고쳐 택일하여 제례를 행하게 되었으므로 오랫동안 사신을 뵙지 못하게 되어서 소신을 명하시어 문안하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건우는 마침 때가 아니므로 저자에 무역할 수 없고 또 저자에서 파는 물건을 진언할 수 없으므로 전하께서 장차 국고에 저장하는 것을 진언하려고 하시니 어찌 감히 그 값을 받겠는가 하셨습니다. 하니 왕현이 말하기를 특근대 근일에 국가에 대사가 있어 전하께서 지제하신다 하여 그것이 지나야 배울 수 있을 것인데 전하께서 날마다 대신을 시켜서 문안하시고 또 성찬을 매일 4차례씩 하사하셨으니 비록 근신을 보내시어 문의하시지 않더라도 어찌 마음에 불만이 있겠습니까? 또 전하의 병화는 여름철에 보통 있는 일이니 만약 곧 낫지 않으시면 다시 통지하여 주시고 건어의 무역은 황제께서 전하에게 성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신에게 비단으로 저자에서 무역하라고 명하신 것이오니 전하께서 비록 국고에 저장된 것을 진언하신다 하오나 내 어찌 감히 값을 쌓아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전하의 지극하신 정성은 내가 이미 알았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7월 6일 기묘 첫번째 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어 내선을 사신에게 대접하게 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6일 기묘 두번째 기사 종친과 부마가 사신을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어 처음으로 풍악을 연주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8일 신사 첫번째 기사 황제에게 처녀를 진언하게 하고 진언색을 설치 판돈영 김구덕을 제주로 삼다. 주문사 원민생과 통사 박수경이 먼저 와서 하기를 황제가 원민생에게 이르기를 노왕은 지성으로 나를 섬기어 건어에 이르기까지 진언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 소왕은 지성으로 나를 섬기지 아니하여 전날에 노왕이 부리던 화자를 달라고 하였는데도 다른 내시를 구해서 보냈다. 짐은 늙었다. 입맛이 없으니 소우와 붉은 새우젓과 문어 같은 것을 가져다 올리게 하라. 권비가 살아있을 적에는 진상하는 식품이 모두 마음에 들더니 죽은 뒤로는 무릇 음식을 올린다든가 술을 양조한다든가 옷을 세탁하는 등의 일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니 내간 해수가 황제 옆에 서 있다가 민생에게 이르기를 좋은 처녀 이명을 진언하라 하니 황제가 헌연하여 크게 웃으면서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음식을 만들고 술 빚는데 능숙한 12, 5, 6인도 아울러 뽑아오라 하고 민생에게 은 1정과 제단 세피를 하사하였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화자에 대한 일은 내가 황제가 노할 것을 모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처녀를 얻고자 하여 한 말이냐 하고 즉시 정부와 육조를 불러 함께 의논하고 중외에 혼인하고 시집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진언색을 설치하고 판돈영 김구덕과 판한성 오승과 예조 판서 신상으로 제조를 삼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8일 신사 두번째 기사 진언할 언구어, 연어, 문어 등을 각도에서 철따라 잡아서 간이 맞게 말리게 하다. 전제하기를 진언할 언구어, 연어, 문어, 광어, 대하를 각도에서 철을 따라 잡아서 법대로 말려서 간을 맞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1일 갑신 첫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가 종묘에 사배하고 수광궁 악차에 머무르다. 임금이 강사포를 입고 원유관을 쓰고 군신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나아가 종묘를 바라보고 사배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수광궁 악차에 머무르니 군신들이 각기 의막에 나아가서 시위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부원군 문충공 하윤에게 교수를 보내 태종의 배향공신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다. 태종의 배향공신에게 그 집 사당에 제사를 내리었다. 진산부원군 문충공 하윤에게 제사하는 교서에 왕은 말하노라. 원수와 고갱이 그 큰 사업을 이루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뒤에라도 의당 만대에 배양할 것이라. 이는 고금의 좋은 법칙이요 국가에 의당한 법규이라. 경은 산천의 경기를 탔고 동량의 큰 제목이라. 학문은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다 알았고 식견은 하늘과 땅을 통하였다. 치고 때리는 것을 진정하는 데에는 태산과 같이 높고 무거웠으며 크고 작은 것을 합류하면은 창해와 같은 넓은 포용이라.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지키는 것이 있고 바르고 곧아서 부화한 것이 없었다. 오직 근본을 안에서 북돋운 것이 확실하게 굽히지 않는 지조가 있으므로 사업에 나타난 것이 넉넉히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미 정사할 때에 공을 세우고 또 좌명하던 날에 맹세에 참여하여 우리 태종께서 의지하여 중하게 여기시어 경진년부터 국가의 책임을 맡고 문형을 주장하여 4번 영상이 되어 더욱 좋은 계획을 펴서 무릇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경제의 계책으로 임금을 돕고 밝히는 공적을 거두어서 20년 동안 백성이 은성하고 물질이 풍부하여 국가를 반석같이 든든한 데 올려놓았다. 더군다나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그를 올려 사명을 다하니 천자가 아름답게 여기어 명령을 내려 내가 왕통을 이을 것을 승인하여 주셨으니 진시로 시기를 알고 변통할 줄 아는 자가 아니면 능히 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세상을 맡을 수 있는 재주이고 제왕을 도울 수 있는 그릇이라. 이제 장차 우리 태종을 종묘에 부묘하여 모실 때에 배양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경이라 하니 진시로 내 마음에 합하는지라. 이에 경을 묘정의 제사에 배양하니 아름다운 공적을 길이 세상 떠난 뒤에도 잊을 수 없어 이 밝은 제사를 누리게 하여 하늘에 닿기까지 변함이 없게 하리라 하였고, 한산부원군 충무공 조영무를 제사하는 교세에 왕은 말하노라. 계획을 짜서 나라를 안정하는 것은 실로 장상의 큰 공로요 덕을 높이고 공을 갚는 것은 제왕으로서 좋은 법전이라. 경은 천품이 영특하고 굳세며 그릇이 크고 깊었다. 성질이 충성되고 부지런하여 오직 나라만을 생각하고 몸은 돌보지 아니하는 절개가 있고 몸가짐이 엄격하고 신중하여 웅대하고 의젓한 옛사람의 풍도가 있었다. 진시로 가히 나라에 이익되고 백성이 편할 것이라면 모두 다 몸을 버리고 힘을 다하였도다. 일찍부터 태조를 좇아서 길이 한 마음을 바쳤었고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에는 대의에 참가하여 거사하였고 개국할 때는 기특한 공로를 성취시켰다. 무인년에는 권력을 가진 간신들이 서로 연결하여 어린 것을 내세워 이 방석을 내세워 화기가 헤아릴 수가 없었고 나라 형세가 위태하였는데 의리로서 계획에 협력하여 난을 평정하고 바른 길로 돌려서 천륜이 다시 서고 종사가 다시 안정되었었다. 경진년에 이르러서 또 하나의 큰 간사한 자가 가만히 역무를 품고 나의 종씨를 이간하고 우리 국가를 독려하였는데 경이 또 다시 난에 임하여 기이한 계획으로 정성을 다하여 천명을 도와서 비록 창졸한 때를 당하였으나 처치의 적당함을 잃지 아니하였으므로 간신히 복주되었고 왕실의 운수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다. 재상의 자리에 있었어야 하고 삼군의 권한을 겸임함이 의당하였다. 그 처음과 끝을 보면 항상 왕실에 마음을 두어 더욱 황고에 충성을 다 바쳤다. 이제 종묘에 모시는 일을 당하여 배양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모두 경이라고 말하여 태종에게 배양하여 만세에 종사할 것을 기하노니 아름다운 공적을 가성히 여겨 오래 될수록 잊기 어려우니 우리 성왕을 돕는데 어찌 유명의 다름이 있으리요 하고 의정 익경공 정탁에게 제사를 내리는 교서에는 말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말하노라. 일대의 정치가 흥왕하려면 반드시 일대의 영특한 인재가 있고 만세의 큰 공을 세웠으면 반드시 만세의 특이한 은총이 있는 것이니 이는 고금의 공론이요 국가의 당연한 법규이다. 경은 집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벼슬한 집의 후손이다. 이치에 밝고 실용에 적합한 학문으로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계획을 품었다. 고려의 말년에 스스로 망할 때를 당하니 우리 태종을 잠저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큰 계책을 세워 우리 성조를 추대하여 집을 변하여 나라를 만들어 억만년의 큰 규모를 열었으니 그 높은 건 위대한 수고는 진실로 황하수가 허리띠만 하게 하고 태산이 숲돌같이 되도록 영원히 있기 어렵도다. 무진년의 간신이 난을 일으켰거늘 또 여러 대신과 함께 의리를 세워 평정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경은 우리 집에 있었으는 당나라의 배적 유문정과 송나라의 석수신과 고혜득과 다를 것이 없는지라. 이제 우리 태종을 종묘에 들여 모시는데 배향할 신하를 조정해서 인원하니 공으로나 덕으로나 경과 같은 이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러므로 경을 묘정에 배향하게 하여 큰 공을 기념하게 하였으니 그 아름다운 공적을 가상히 여겨 제사 지내는 것으로 표창하고 높여주노니 우리 선왕을 도와서 아름답고 돈독하게 하라 하고 완산부원군 양도공 이천후에게 제사를 내리는 교수에 말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힘을 내어서 충성을 바쳤으니 능히 인신의 위대한 공적을 나타내었고 공을 기념하여 제사 지내게 하는 것은 실로 국가의 의당한 법규이라. 경은 정실의 지친으로 간성의 대장이 되어 용맹은 침략을 막아내고 지혜는 계획을 꾸며낼 수 있었다. 무전년에 건간이 어린 것을 내세웠을 때에 의기로서 평정하였고 경진년의 간신들이 담 안에서 다투는 일을 가만히 얽어 만들 때에 경이 태종과 협력하여 평정해서 적과 서의 명분을 바르게 하고 국가의 운수를 창성하게 하였다. 소구를 좌우에서 모시어 처음과 끝이 한마음이었다. 위대한 공은 모두 맹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제 태종을 종묘에 모실 때를 당하여 배양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여러 신하들의 말이 모두 내 마음에 과연 합치되므로 배양하게 하여 큰 공에 힘입었음을 보답하노니 수훈을 생각하여 구천에 있는 장한 넋을 위로하노니 우리 아버님을 도와서 만세의 깨끗한 제사를 흠양하라 하고 개성군 경절공 이내에게 제사를 내리는 교수에 말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의를 쫓아 천명을 도와서 비상한 곡을 세웠으니 마땅히 비상한 은총을 보일 것이라. 경은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여 명철함이 기미를 알았는지라. 경진년의 간신이 간사한 꾀를 품고 가만히 종친을 유혹하여 골육을 이간하고 국가를 어지럽게 하려 할 때에 화가 측량할 수 없을 지경의 경은 이방간의 친척이면서도 사사를 제쳐버리고 의리에 따라 일에 앞서 고발하여 간 흉들의 계획을 막아서 정사를 편안하게 하고 신자의 큰 절개를 나타내어 그 아버지의 높은 풍도를 계승하였으니 진실로 충의의 실상이 속에 쌓여서 밖에 나타나는 바가 아니면 능히 이 같을 수 있겠는가. 영특한 이름과 위대한 공적이 맹부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찌 배양하는 식전에 올려 큰 공을 갚지 아니하리요. 이제 선왕을 종묘에 모시는 때를 당하여 특별히 배양하는 열에 올렸으니 그대의 큰 공을 생각하면 실로 영세에 잊지 못할지니 우리 태종을 도와서 하늘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으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7월 1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묘에서 추향대제를 행하다. 고유하는 제사를 광효전에서 행하고 나서 신로가 떠나가니 임금이 곤복과 멸관 차림으로 연을 타고 군신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인도하여 종묘에 이르러 부묘하고 인하여 추향대제를 행하고
효령대군 이보를 시켜서 위판을 광효전에 봉헌하고 추양을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종묘 일실의 충문에 말하기를 때는 이제 7월이라 간소한 의식을 올리나이다. 상제가 3년을 마쳤으므로 부묘하는 예법을 거행하오니 험향하시고 돌보심을 내리사 효도하는 생각을 통촉하소서 하였고 이실의 충문에는 말하기를 예전 법전에 조차 부묘하는 의식을 거행하옵는데 가을을 당하여 제사의식을 거행하오니 영명하신 돌보심을 내리시어 효도의 생각을 흠양하옵소서 하였고 삼실의 충문에 말하기를 언덕이 기쁘시와 후손에게 내리시어 실로 큰 기업을 열으셨나이다. 때마침 깨끗한 제사를 올릴 때와 부묘하는 예법을 거행하오니 통촉하시고 흠량하시와 보호하심을 넉넉하게 내리옵소서 하였고 사실의 충문에는 말하기를 절후가 가을 제사를 당하였으므로 법식대로 제사를 올리오며 새로 부묘하는 예지를 겸하여 의식을 거행하오니 효도하는 생각을 통촉하시고 험량하시와 돌보소서 하였고 오실의 충문에는 말하기를 첫 가을이 이제 되어삽기에 깨끗한 제사를 올리오며 예법을 상고하여 새로 부묘함을 엄숙히 거행하오니 우러러 바라옵기는 영영이 굽어 살펴 돌보시와 험량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였고 육실의 충문에는 말하기를 부묘하는 시기가 되었었고 마침 제사 지내는 때를 당하였기에 옛 법칙에 따라 깨끗한 제사를 지내오니 흠양하시고 돌보시와 저희 효도의 생각을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고 다섯 공신을 배양하는 교세에는 왕은 말하노니 영특하고 위대한 제주가 모여서 일대의 큰 보필이 되었고 훈공과 수고의 업적은 당연히 만년의 밝은 제사를 누릴 것이라. 이제 부묘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어찌 공을 기념하는 전례를 거행하지 아니하리요. 문충공 하유는 산악의 전기를 타고 나서 하늘과 사람의 학문을 다한지라. 지혜는 기미를 밝게 살피고 도량은 세상을 도울 수 있었다. 능히 계획하고 잘 판단하여 울련한 제보의 제목이요 빛나고 옛되고 깊은 그런 문장의 어뜸이라. 일찍부터 황고에게 마음을 바쳐 숨은 용을 몸속에 일으키었다. 군진의 좋은 말과 좋은 계획으로 왕도를 빛내게 하였고 산보의 단정한 거동과 태도로 조정의 사범이 되어 기쁘고 노여움을 겉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니 헐뜯고 칭찬하는 것이 소용이 없도다. 충무공 영무는 타고난 성품이 충성되고 고듬이여 형모와 마음이 크고 깊으니 덕은 어질고 맑은데 근본하였으므로 백성을 편히 할 엄숙한 그릇이요 제주는 장상을 겸하였으니 당당히 진국할 영제라. 고려의 운수가 이미 궁하였을 때를 당하여 하늘의 뜻하는 바를 알고 우리 황조를 추대하여 개국 창업의 공을 이루었고 우리 태종을 모시어 융성하고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으니 어찌 나라의 선비일 뿐이랴. 이른바 사직의 신하이다. 익경공 정탁은 타고난 기질이 참되고 순수하며 마음잡음이 충후하여 우뚝한 세족 후손이요 위대한 유림의 종장이라. 개국할 때의 공후는 역사에 넘쳐있고 천명을 보조한 업적은 국가에 빛나있다. 민심이 모두 우러러보니 공로는 후하게 갚는 것이 마땅하다. 양도공 천우는 좌우에서 모시었으며 앞뒤로 분주하여 의로운 담과 충성스러운 간으로 종사를 부축하고 영특한 자질과 날린 기계로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섭복시켰고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훈공이 일찍부터 드러났고 강한 것을 꺾고 침략을 막아서 국가의 운명이 편안하니 특히 황고의 알아주심을 받아서 종실 중에 신망이 있었다. 경절공 이내는 꼿꼿하고 결결함이 세속에 뛰어나고 깨끗하고 쇠락함이 진세를 벗어나 정직한 의논과 충성된 말은 일찍이 가훈을 받은 것이요 맑은 풍도와 높은 절개는 옛사람보다 뛰어났다. 기미를 밝게 보고 충성을 바치며 대의를 따라 천명을 도왔으니 공이 당시에 더하여졌고 덕이 후손에게 드리워질 것이다. 슬프다 살았을 적에 그의 힘을 힘입어 기업을 성취하였은즉 죽어서 마땅히
제사를 높이하여 그 공을 갚는 것은 비단 국가의 좋은 법규일 뿐 아니라 실로 복음을 통한 의리라. 우리 황국께서 여째 고려 말년에 우리 태조를 도와 집을 변하여 나라를 만드셨고 즉위하신 뒤에는 다스리는 방법이 다 이루어져 모든 일이 밝아졌으니 치공이 옛 시대보다 뛰어나셨고 옛 아까 눈물이 잔연하게 밝았도다. 품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만세까지 끼쳐주셨으니 비록 하늘이 거룩하신 덕을 복주신 바이지만 또한 경들의 보필과 힘쓴 공으로 된 것이라. 나는 성취된 왕업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니 경의 큰 업적을 아름답게 여기노라. 슬프다. 우리 황국께서 문득 승하하시어 울부짖은 지 얼마 아니 되어 벌써 추위와 더위가 지나가서 대상과 담제도 이미 끝났으니 3년의 기간도 구국과 같은 것이어서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은 하늘에 끝날 때까지라도 한이 없을 것이라. 이에 길한 날을 가리어 종묘에 부묘하고 인해서 경들을 배양하는 자리에 올려서 어떤가는 훈공을 보답하니 유명은 비록 다르나 감동되어 통하는 것은 가까우니 진시로 만대에까지 흠량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 능히 구천에까지 공을 갚는다 하오리. 계획이 있었고 설시함이 있어 큰 공을 한 세상에 세웠으니 올려주고 험량하게 하여 마땅히 천추에 혈식하게 하리라 하였다. 임금이 제전으로 돌아와 곤복과 면류관을 벗고 강사포와 원유관 차림으로 연을 타고 환궁하고 채붕을 맺고 여러가지 놀이를 베풀고 성균관 학생과 교방에서 모두 가곡과 노래를 올렸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인하여 전후를 올린 교서와 대사하는 교지를 반포하였으니 그 교서에 왕은 말하노라. 근본에 보답하는 데에는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클 것이 없고 정치를 하는 데는 효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할 것이 없다. 예전의 법을 상고하여 신민들에게 널리 고하노라.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우리 황비 원경 왕태우께서는 곤도를 본받으시고 건도에 짝이 되어 깨우치고 경계하시어 서로 돕는 도리가 있으셨고 간신들에게 사사로이 청탁하는 마음이 없으셨다. 지난 무인년에 총통이 장차 그릇되려는 때에 우리 황구를 도우시어 불세의 대훈을 이루시고 중궁의 자리를 바로 하심에 미쳤으는 내치를 더욱 엄하게 하시어 하주의 정숙하신 덕행을 드러내시고 위애를 계승하시었다. 내가 조그마한 몸으로 큰 기업을 계승하여 바야흐로 사랑의 훈계를 받으려 하였더니 애통하게도 갑자기 하늘에 오르셨으니 특별히 칭호를 올리지 않고는 어찌 위대한 공을 밝힐 것이라. 영락 22년 7월 초 하룻날에 삼가 백간을 거느리고 옥책을 받들어 전후를 더 올려 창덕 소열 원경 왕태우라 하여 문장으로 높이는 역식을 갖추어 아름다움을 들려드리는 심정을 펴볼까 하노라. 옥을 깎고 금을 이겨 이미 바른 칭호를 받들어 책문을 올렸으니 친한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에게 미치게 하여 복을 거두어 너희 백성들에게 주려고 기대하는 바이니 너희 대중들은 나의 지극한 회포를 체득하라 하고 대사하는 교지에 말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상중에 있은 지 3년에 언뜻 대상과 담제의 기간이 지났고 종묘에 흠량하기 1만년의 첫 번째 제향을 거행하였으니 높은 의식의 태실에 올렸고 밝은 칭호를 1년 만인 것 같은데 밝은 칭호를 선포하였노라.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우리 황고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은 영특하고 밝으심은 하늘이 주셨고 어질고 효성스러우심은 나면서부터 아신 것이라. 우리 태조를 도우시어 집을 키워서 나라를 만드셨고 무로는 화란을 평정하시고 문으로는 태평을 이루셨으니 훌륭한 공과 높으신 덕은 백왕의 어뜸이라. 황비 창덕 소열 원경 왕태우는 위를 중궁에 바조하시어 동쪽 나라의 어머니가 되셔서 덕으로는 이미 주나라를 이룩한 이와 짝하고 공으로는 갑을 끌어 올린 데에 빛이 있다. 삼종이 머리로 무일편에 칭도되고 강원을 생민시에 노래하였으니
지금을 예전과 비교하면 세상은 달라도 합하는 것은 같은지라. 내가 조그만 몸으로 큰 기업을 계승하여 지키게 되니 항상 효도할 것을 생각하여 공경하여 법칙을 따름이다. 영락 22년 7월 12일 을류에 곤복을 입고 멸관을 쓰고 공손히 황고 황비의 신주를 받들어 태묘에 부하여 모시고 깨끗한 의식을 베풀어 향기로운 제물을 바쳤노라. 공이 있으신 분은 조라 하고 덕이 있으신 분은 종이라 하여 그 복조를 무궁토록 하고 자리에서 배없는 듯 소리를 듣잡는 듯 엄숙하게도 신령이 계신 것 같은지라. 예절이 갖추어졌음에 신령의 뜻이 가만히 합하시라. 선대를 받드는 날을 당하여 의당 백성에게 미치는 은혜를 줄 것이라. 가히 국내에 대사할 것이니 영락 22년 7월 12일 새벽으로부터 그 이전에 반역을 음모한 배역죄라든가 조부모 부모를 때리고 죽였다든가 아내나 첩이 남편을 죽였다든가 노비가 상전을 죽였다든가 요망한 방술로 저주하여 고의로 살해하였다든가 강도질한 것이라든가 자식이 아비를 아내가 남편을 종이 상전을 죽이려고 음모하다가 미수하였으나 정상이 현재 한 것을 제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판결되었거나 아직 판결되지 아니한 죄를 모두 다 용서하여 물시한다. 만일 사면하는 교지 이전의 일을 고발해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발한 자에게 적용하리라. 공경을 극진히 하고 예절을 다함은 곧 근본을 보답하는 정성을 펴는 것이니 인정을 베풀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함이니라 하였다. 종묘 가을 제사의 헌관과 여러 집사 및 영영전의 헌관과 여러 집사들에게 의정부에서 연회를 내렸다. 신노는 신주를 모시는 수레이고 군지는 주나라 때의 어진 신하이고 산보는 주나라 때의 어진 신하이고 하주는 서경에 있어 시경에서 부부의 화합을 찬미하는 시고 위에는 시경에서 주나라 왕비를 찬미하는 시고 주나라를 이룩한 이는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그 비의 태사를 말하고 무일편은 은나라의 중종 고종 조갑이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던 것을 찬미한 것이고 강원을 생민시에 노래하였으니는 생민시는 주나라가 건국한 뒤에 그들의 조상을 친송한 시인데 그들의 조상은 강원이라는 여자가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받고 임신하여 후직을 낳았다는데 이것을 찬미한 노래가 생민시이다. 세종시록 25군 세종 6년 7월 10일 을류 두번째 기사 대제학 변계량이 왕을 공정왕의 손자로 칭할 것을 아뢰었으나 중의가 논박하다. 이보다 앞서 대제학 변계량이 의논을 올려 말하기를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자식이 된다 함은 예법인데 공경이 생각하건대 태종이 공정왕의 후사가 되었은즉 태종은 곧 공정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공정왕에게 마땅히 손자라고 칭호하시고 익조를 영영전으로 조천하시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신이 전에 면전에서 아뢰어 유엄을 받들었사온데 이런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신은 의심하나이다. 삼가 춘추를 상고하여 보니 문공 2년에 태묘에 희공을 올려 모셨다라고 썼는데 춘추를 설하는 전에서 말하기를 희를 민의 위에 올려 모신 것을 비방이라 하였습니다. 무릇 민공은 나이가 10살도 되지 아니하여 임금이 되었고 또 수년 되지 못하여 죽었으므로 백성이 그의 덕을 보지 못하였고 희공이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였으니 친히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임금의 위에 있은 지 30여 년이니 대개 노나라의 어진 임금이요 또 희공은 형이요 민공은 아우인지라 장문종이 주장하여 희를 민의 위에 올렸으니 인정에 그럴듯하나 공자는 말하기를 제사를 거꾸로 하였다 하고 또 특별히 춘추에 쓰기를 희공을 올렸다고 비방하였으니 성인이 아니면 능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유효입니다. 무릇 삼정과 송나라의 호시가 모두 희공이 민공을 아버지로 대우하여야 의리에 맞는다 하였으니 대개 성인의 특별한 춘추의 필법에
따른 것입니다. 주나라 종묘 제도를 살펴보면 효왕은 곧 공왕의 아우이나 효왕이 부묘하면서 공왕은 무쇠실로 옮겼으니 형제가 서로 계승한 자는 부자가 되어 소목을 달리하는 것은 주나라 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송나라의 제도는 태종, 아무가 모두 형이 목이 되고 아무가 소가 되었는데 정자가 이르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된 분을 부모라 하고 그 소행한 분을 백부라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인륜의 대륜이요 천지의 대의이므로 변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진 이래로 형제가 한 시를 같이 하고 소목을 같이 한 자가 있었으나 주나라의 제도가 아니요 성인의 교훈이 아니었으므로 한유가 이르기를 위진이 이래의 일은 정당하다고 의거할 것이 못되므로 시행할 것이 못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성해서 실행하고자 함입니다. 상고를 살펴보면 주나라의 제도가 그러하고 근대를 살펴보면 송나라의 제도도 그와 같고 성경에 질정하면 공자의 특별이요 현전에 참고하면 정시의 격언입니다. 익주를 마땅히 영영전으로 옮길 것과 전하가 마땅히 공정왕에게 손자라고 칭호할 것은 이른바 상왕에 상고하여 틀림이 없고 천지에 내세워 어그러짐이 없고 귀신에게 질정하여 의심이 없고 백대를 두고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될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 같으신 마음으로 결단하시어 특히 공정왕께 손자라고 칭호하실 것을 명시하시고 인하여 익조를 영영전으로 옮기시면 주나라 송나라 제도에 합치될 것이요 성현의 교훈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또 공정왕과 태종과는 전처럼 법년이 형제로서 견줄 것이 아닙니다. 경진년에 공진왕이 후사가 없으심으로 태종을 봉하여 세자를 삼으시려 하시니 그때의 대신으로서 헌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왕태제로 봉하여야 한다 하니 공정이 불가하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곧 이 아우를 아들로 삼겠다 하시고 그대로 책봉하시어 왕세자를 삼으시고 중위에 보고하셨습니다. 신이 일찍이 송감속편을 보니 영종 2년 4월에 조서를 내려 보관의왕을 높여 부르는 전례를 의논하라 하니 사마광이 붓을 들어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물며 전대에 들어와 대통을 계승한 자가 많이는 황제가 승하신 뒤에 끌어들여 세우는 계책이고 혹 신하들에게서 나왔으나 폐와 같이 친히 선제의 생전에 아들이 되었고 그런 뒤에 세대를 계승하여 종묘를 받들고 천하를 차지한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하였으니 정이 우리나라의 일과 서로 같습니다. 그때의 광의 의견이 옳다고 한 자는 왕규, 법진, 여회, 범순인, 조첨, 여대방, 부여유 등이므로 한기를 불충하다고 탄핵하고 또 구양수가 먼저 간사한 의견을 게시하여 폐하를 잘못하시는 데 빠지게 하였다고 탄핵한 것이 역사에 기재되어 뒤 세상에 분명하게 전하니 전하가 공정에게 마땅히 손자라고 칭호하실 것은 송나라의 고사가 있사오며 또 정한 왕후가 공정보다 먼저 승하하시어 태종은 아버지가 살았으면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예제에 의거하여 좌최 13일로 복을 벗었고 공정왕이 승하하시면은 참최로 27일간 복 입으셨고 전하께서는 그때에 손자가 할아버지 복 입는 것으로 13일에 복을 벗으셨은즉 전하께서 마땅히 손자라고 칭호하시면 오늘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태종께서 신등에게 명하시어 아들이라고 칭호할까 아우라고 칭호할까 의논하게 하시므로 신이 말씀드리기를 당연히 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의견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록에 상고하면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태종과 우리 전하께서 참채를 입으시고 좌최를 입으신 복제는 김돈의 사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 이 어찌 하늘의 은연중에 우리 조선을 보호하시어 천지의 대의와 인간의 대륜을 바르게 하시려 하여 혹시는 그 잘못될 뻔한 일을 저해하고 혹시 그 바로 한 일을 기록에 오래도록 전하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결단하시어 그것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중의가 이를 논박하여 끝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2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사신이 물건을 바꾸어 달라 하였으나 호조의 청으로 모시어 마포를 사서 주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이번에 사신이 중견 5필과 면포 한 필로 평안감사에게 부탁하기를 비단 3필로는 안식향을 바꾸고 비단 2필로 비단 2필과 면포 1필로는 석등장을 바꾸게 하여 달라 하오나 만약 그 청을 들어주신다면 뒤에 오는 자들에게 잇대어 주기가 어려울 것이오니 그 물건이 본도에는 드물고 귀하다고 대답하고 시가대로 모시와 마포를 사서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총재 원미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신에게 건정전에서 연회를 베풀어주고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다. 임금이 사신을 청하여 건정전에 맞아들여 온집년을 베풀고 처음으로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사신에게 안장갖춘 말을 선사하고 사신이 사관으로 돌아간 뒤에 임금은 장덕궁으로 이어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조용의 졸기. 3일 동안 조회를 폐하였다. 이보다 앞서서 가을 제사의 치제로 말미암아 조용의 죽음을 아뢰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뇌관을 보내어 조상하게 하고 부위로 종이 80권과 초 10개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진현색이 처녀를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간청하여 그대로 하다. 진원색이 계하기를 대소의 양반집 처녀를 다만 소견과 무녀들을 시켜서 신고하게 하면 미편하오니 현직이나 산관이고 간에 동서 각 분간에게 각자 자기의 딸과 형제 및 친족의 딸을 7월 18일을 하나에 신고하게 하고 외방 각 관의 소유인 노비와 대소 분간과 향리 각 호의 처녀를 그 도의 관찰사가 몸소 감시하여 골라서 공문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중에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이 비슷한 얼굴이 못생긴 다른 계집으로 대신 내놓은 자는 한결같이 정유년의 예에 의하여 왕지를 불복종한 것으로 논지하고 가산을 관에서 몰수하여 고한 자의 상급에 충당하게 하고 과전을 가진 자를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대신 받는 것을 허락하고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한 수령과 각도 관찰서를 모두 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내관 김부를 보내어 내선을 사신에게 대접하게 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조용의 죽음으로 연회를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신상의 청으로 그대로 하다. 예주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1-15일에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하려 하였는데 마침 조용의 죽음으로 인하여 조회를 정지하게 되었으니 다시 태길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정지시키려고 함으로 신상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3년상이 이미 끝나셨고 또 종묘에 부하시는 대례도 거행하였으므로 군신들이 모두 헌수하려고 하옵는데 전하께서 이를 정지시키시면 온 나라의 신자들이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16일에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대마주, 수호, 종정성 등의 우리나라에 사는 외인의 송한을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마주, 수후, 종정성 등이 인구를 돌려보내달라고 청하니 병조의 안에 기록된 외인 31명 내에서
먼 도에 거주하는 구명과 추후에 보내온 경중과 경기 충청 경상도 등에 거주하는 22인을 지인을 보내어 찾아서 내 입호로 보내어 넘겨주게 하되 그 중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대로 머물러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4일 정해 5번째 기사 뇌물을 준 자 받은 자를 모두 죄주도록 사헌부에 명령을 내리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삼가 원 육전을 안찰하건대 한 조목의 사대부가 송사를 듣는 관리라든가 전국을 출납하는 유사에게 사사로이 편지를 왕래하여 옳고 그른 것을 뒤바꾸고 관가의 물건을 축내고 훔쳐내는 등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모두 언금하고 외간이 주고 보내는 것도 역시 모두 언급하되 법을 어기고 주고받는 자는 모두 청렴하지 아니한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전조의 습관이 아직도 다 개혁되지 아니하여 경유의 관리들이 성문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편지를 사사로이 왕래하여 관가의 소유물을 공공연하게 보내주니 매우 민편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1절 6전에 의하여 언금하되 그 많은 것을 어기고 준 자나 받은 자를 모두 다 작물을 계산하여 율에 따라 죄를 판정하여 선비의 풍습을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대신이나 조정해서 벼슬 하는 선비 중에 뇌물을 받는 자가 많으므로 엄하게 금지하는 법을 세우고자 하여 윤회를 시켜서 교지를 짓게 하고 영의정 유정현과 성산부군 이직 좌의정 이원 대지학 변계량 이조판서 허조 예조참판 이명덕을 부르고 지신사 곽존중을 시켜서 전교하기를 전조의 말년에 뇌물을 공견연하게 왕래하더니 구습이 아직도 남아서 경유의 관리들이 관가의 물건을 공공연하게 뇌물로 주고도 태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도 괴이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기룡과 조수를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장죄를 범하는 관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법률 조문을 보면 다만 관가의 소유물을 남에게 준 죄만 있고 보내준 것을 받은 죄에 대한 율이 없으므로 이제 법을 세워 준 자나 받은 자에게 다 같이 죄를 주고자 하니 특별히 교지를 내려야 할 것인가 유사를 시켜 아뢰게 하여 법을 세울 것인가 하니 정현 등이 계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아래에서 법을 세우는 것이 유사의 직책입니다 하니 이원이 아뢰기를 이제 헌부에서 신들어 남이 준 뇌물을 받았다고 하므로 신은 이 일에 대하여 감히 가부를 말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정현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나 같은 늙은 자가 음식이나 향포 받는 것이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소 하고 계량과 허조도 또한 말하기를 먹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필 모두 금할 것이 있겠소 하니 존중이 들어가 아래고 나와서 원에게 이르기를 공의 말씀도 모두 다 아래에서 이미 다 아셨습니다 하니 의원이 감사를 드리고 나갔다. 그때 조진, 왕효근, 최세온, 이지실이 작물을 범한 죄로 탄핵당하였는데 대신과 조정의 관원들 중에 뇌물을 받아 연루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좌의정 이원이 세운에게 표피와 지실에게 표지를 받았으므로 역시 헌부의 탄핵을 받고 있는 중이라 원이 의논을 올릴 때 자진하여 말해서 풀게 한 것이었다. 이에 헌부의 명령을 내려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죄주도록 엄중하게 고시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4일 정해 6번째 기사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 중국 사신이 더 머물기를 청하다. 임금이 사신이 장차 19일에 발정한다 함을 듣고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머무를 것을 청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전하께서 이미 후대하셨고 또 더 머물기를 청하시니 장차 21일에 발정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신의 짐을 각역의 우마와 백성이 메고 가게 하도록 청하다. 사신이 돌아갈 때 마른 생선을 넣어 담은 궤짝이 160개인데 메고 갈 군인은 각역의 우마와 부근 갓 동리에 사는 백성 중에서 적당히 뽑아 차례로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태종의 후궁이 있는 수강궁에 육선을 진상하게 하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육선을 수강궁에 진상하라. 태종의 후궁이 계시다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도형 등을 받은 주인 84인을 석방하고 김효순 등 13인을 사면하다. 도유 부처한 주인 84인을 석방하게 하고 또 명령하여 김효순, 임균영, 허중, 최승원, 최자온, 윤인보, 조현수, 신호, 김이인, 전민, 권희달, 반성로, 임수 등 13인을 사면하게 하고 또 명하여 이각, 이숙보, 김자온, 양여공, 이안유, 송을계, 최지지 등 7인을 외방에 편한 대로 쫓아 살게 하였으니 이들은 죄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으나 특별히 용서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군신들과 연회하다. 임금이 광년루에서 군신들과 연회할세 왕세자 정친 부마 의정부 및 육조 참판 이상과 공신 대제학 변계량 판부사 한장수와 육대은이 잔치에 모시고 그 나머지 시산과 제추 및 시신들에게는 인정전의 남쪽 행랑에서 잔치를 내리고 각사에게는 모두 조방에서 잔치를 내리었다. 유사가 상을 올리고 영의정 유정현이 작을 올리니 군신들이 모두 북향하여 꿇어 앉았다. 군신에게 명하여 각기 자리에 나아가 취하고 기쁘게 놀기를 종일토록 하더라 파하니 군신들이 인정전 문 밖에 나아가 사언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지난할 어물의 수를 채우게 하였음을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말하다. 이제 지난할 어물은 맡은 관청에서 잘못 계산하여 1만근이 차지 못하므로 내가 즉시 그 관청에 명령하여 1만근을 채우게 하고 또 200근을 더 하였노라 하니 사신 왕헌이 기뻐 말하기를 나는 황제에게는 종이요 전하에게는 아들이니 지성으로 갖추어 지나니 기쁘게 비할 데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초구를 선사하게 하다. 사신이 감사하여 말하기를 이미 안장갖춘 말을 내려주시고 또 초구를 주시니 머리에 이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이지강 등이 권희달을 찬수로 귀양 보내기를 청하다. 신 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인신의 죄는 불충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불충한 죄는 사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희달은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본국을 헐뜯어서 주상의 덕망에 누를 끼쳤으니 그 불충한 죄는 목을 베어도 남음이 있거늘 특별히 성상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을 입사와 다만 외방에 귀양 보내어 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신자된 자들이 아직도 유감으로 여기오거늘 이번에는 모두 은사하심을 입사와 신자된 자들이 모두 분히 여기오니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도로 찬수로 보내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 끼치지 못하게 하시어 신민의 분노를 쾌하게 하여 주시오면 공도로 보아 매우 다행할까 하나이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사신에게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7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귀화한 사람은 토지 조세는 3년 요역은 10년을 기한으로 면제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이후로는 새로 귀화해 온 사람에게는 토지 조세는 3년을 기한으로 요역은 10년을
면제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내관 김부를 보내어 내선을 사신에게 대접하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의상군 남휘를 불러 윤자당이 첩 윤희를 간통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꾸짖다. 의상군 남희가 죽은 칠원 부원군 윤자당의 첩 좌군비 윤희를 간통하다가 어느 날 윤희가 사촌 언니 집으로 돌아가니 휘가 질투하고 또 노해서 그 집으로 쫓아가서 언니 되는 여자와 그의 남편을 구타하여 그의 운명하기에 이르게 하였다. 임금이 듣고 휘를 불러 꾸짖기를 종실에 관계 있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공덕이 쓰른 부귀를 누리나 하고 더욱 경계하고 근신하여 편안하고 영화로움을 보존할 것이거늘 너는 무술년의 조정의 관원을 구타하여 헌부에서 소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었고 또 이민년의 공주가 병이 나서 내가 진념하여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는데도 너는 병 정세가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내 씨를 데리고 쌍욕만 치고 있어. 조금도 가장된 도리가 없었고 또 윤자당의 비첩 윤이는 남편의 거상을 잊고 있는지 100일도 못된 것을 첩으로 삼았으니 비록 상가의 처첩이라 또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늙은 공신의 첩이란 말이냐. 이제 또 죄도 없는 사람을 구타하여 그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그렇게도 광패함이 심하냐. 너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명령이 있지 않으면 비록 이웃이나 동네라도 출입하지 못한다 하고 인하여 구사를 거두게 하고 좌군도사 최징을 불러 말하기를 군비 유의가 대신의 첩으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갔으니 이치로는 의당 중하게 논지할 것이나 지나간 일은 우선 용서하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고역의 소임을 맡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외방 수령은 곤농병마만을 경대하고 관학 두 글자는 사용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각도의 수령들이 다만 곤농 병마만을 겸임하고 학교를 관리한다는 관학 두 글자는 없고 오직 이품 이상의 외관과 진을 겸한 수령과 평안 함길 두 도의 수령만이 관학 두 글자를 겸대하고 있어 일반 수령으로서 칭호가 같지 아니하여 미편하오니 지금부터 외방 수령은 다만 곤농 병마만을 경대하고 관학 두 글자는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18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죽은 판우군 도총제부사로서 치사한 조영에게 제사와 교서를 내리다. 그 교서에 말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교화를 선포하고 문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진실로 서규에게 힘 입은 것이요 덕이는 이를 높여주고 어진 이를 존대하는 데는 특별히 마땅히 특별한 휼전을 더할 것이다. 경은 산천의 기운을 타고났고 규격의 정기라 이미 경서를 연구하였고 또 자서와 사서를 박람하여 식견은 고금을 통하고 학문은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통한지라 그 강론하는 데는 심성의 권능이 깊었고 그 가르치는 데는 중효의 도리를 위주하였으니 진실로 문단의 주장이 되었고 유림의 종장이 되었다. 성도께서 간택하여 알아주셨고 소고께서 총애하셨으므로 빛난 관직을 널리 역임하여 품었던 뜻을 편도다. 이치를 궁구함으로 하여 지혜는 더욱 밝았고 벼슬을 맡아서는 직분을 잘 실행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계승하였을 때 경이 노쇠한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여 마침 반공에 거둥하였을 때 처음으로 홍범을 강의하여 지극한 논술을 진술하여 열어주고 알려준 것이 참으로 많았다. 그러므로 품계를 승반하여 올려주어 자상하게 노성하고 덕 있는 이에게 배우기를 원하였더니 하늘이 어찌 아껴주지 아니하며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가.
이에 예관을 명하여 약수한 재물을 진설하게 하노라. 죽고 사는 것은 경이 이미 그 이치를 알아서 의심이 없을 것이나 언총과 예절을 베푸는 것을 내 어찌 유명의 나누임으로 달리함이 있겠으리요 하였다. 세종시록 25군 세종 6년 7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고 저포 여필과 마포 25필 등을 주다.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고 인하여 저포 열필 마포 25필 옷 한 벌 신 한 켤레 인삼 15건 만화석 4장 만화침석 2장 석등잔 한 벌을 내려주고 두목 8명에게는 각기 마포 2필 옷 한 벌 신 한 켤레를 하사하였고 왕세자는 좌익 위 허승을 보내어 자신에게 세마포 6필을 선사하니 왕현이 감사하고 기뻐하여 존중에게 검은 전삼을 성에게 양각으로 만든 띠를 선사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동하여 전송하는 연회를 임금이 베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죄를 범한 사람들의 직첩을 거둬들일 때 정종으로 차등을 두게 하다. 전지하기를 범죄한 사람들의 직첩을 거둬들일 때는 각기 품계를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실로 불편하니 이제부터는 매양 정종으로 차등을 두되 이미 전에 직첩을 거둬들인 것도 또한 이 예에 따라 계산하여 제하고 그 외의 직첩은 도로 내어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반성록 권희달 등의 주의에 대한 겸대사원 이지강 우사간 이반의 두 가지 상소문. 겸대사원 이지강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지난날에 권희달의 불충한 죄를 들어 상소하여 올렸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깊은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신하로서 불충한 죄를 범하고도 머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만도 역시 다행이옵거든 도리어 은사를 받아 서울에 돌아와 편안하게 집에 있기를 평시와 다름이 없다면 불충을 범한 자가 징계됨이 없을까 하나이다. 반성노는 감히 불충한 말을 하였고 임수의 왕자를 업신여기고 거만스럽게 한 죄와 윤인보의 사사로이 외사에게 아부한 죄는 관계됨이 경한 것이 아니오니 역시 마땅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온데 모두 언사로 풀어주심을 입는다면 비단 신등뿐만 아니라 일국 시민이 함께 분이 여기는 바이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아래어 청한 것을 굽어 살피시와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위에 열거한 사람들을 모두 전에 있던 것으로 쫓으시면 공도로 보아 매우 다행할까 하나이다 하고 우사간 이반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서경을 보건대 이르기를 과실로 된 것은 용서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고의로 지은 죄를 벌하는 데는 작은 죄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개 사람이 범한 것이 과호이면 용서하지만 고의로 범한 것이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희달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불충불도한 말을 드러내놓고 하여 스스로 본국을 헐뜯고 전하의 대국을 섬기는 정성을 그의 땅에 떨어뜨려 없어지게 하였사오니 만일 혹시 중국이 알게 된다면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닐 것이오니 그 불충한 죄는 진실로 관역죄와 같은 것이므로 과오로 용서할 것이 아닙니다. 또 얘기에 이르기를 무릇 관에 붙이는 것은 반드시 성실하고 반드시 믿었게 하여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말라 하였사온즉 신호가 태종 산릉을 모시는 날에 그 직무에 삼가지 아니하여 조금도 성실하고 믿었게 하려는 뜻이 없었으니 그 대불경죄는 역시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늘 이제 모두 용서하여 풀어주시니 신등이 거기 염려하옵건대 이는 고의를 벌하는데 작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희달과 신호 등에게 은사를 베푸시지 마시와 후인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19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전 도관찰사 이귀산의 졸기 다른 예에 의하여 부의를 내렸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곽존중이 마포 2필 허승이 백저포 1필 사신에게 답례하다. 답례로 선사하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이 매우 약소하나 다만 토산물이므로 이것을 선사합니다 하니 왕현이 존중에게 말하기를 힘을 다하여 업무를 갖추어 마련하였고 또 자주자주 오가면서 수고하였기에 내가 약소한 물건을 선사하였을 뿐인데 어찌 이 회사로 주는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존중등이 굳이 청하니 현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나를 경대하는 것은 황제를 경대하는 바이며 내가 그대들을 경대하는 것은 전하를 경대함이라 하고 혼연히 받았다. 세종 7월 25권 세종 6년 7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유후사 선유사 권진이 출발하다. 세종 7월 25권 세종 6년 7월 2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함량의 강송이 얻은 백은 4근을 4근을 경상도 감사가 올렸기에 국고의 쌀로 보상하다. 경상도 감사가 100은 4근을 올렸으니 이것은 함양사람 강송이 얻은 것이었다. 국고의 쌀로 적당히 보상하여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 7월 25권 세종 6년 7월 20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진현색이 간선에서 제외시킬 대상에 대해 아래다. 진현색이 개하기를 이번 처녀를 선택하여 고를 때 종실의 친척과 전조 왕씨와 귀화하여 온 사람과 국가에 관계되는 죄인의 딸 자식은 모두 간선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세종 7월 25권 세종 6년 7월 20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경기 강원도의 정력 찰방이 각관 영리들의 호구 장부를 만들 것을 청하다. 경기 강원도의 정력 찰방이 개하기를 각 관의 영리들을 소재지의 수령들로 하여금 그 소종내와 자손의 이름, 나이를 평민의 호구 조사하는 예에 따라서 갖추어 기록하고 번역으로 본관을 삼게 하여 각기 호구 장부를 만들어 주고 문부 내부를 만들어서 한 벌은 병조에 한 벌은 감사영에 한 벌은 본군에 한 벌은 각기 본역에 두었다가 만약 도피하는 자가 있으면 그 호구 장부를 상고하여 곧 본구장으로 돌려보내고 호구장부가 없는 자는 영령 공천에 속하게 하고 그 도망한 영리는 기한을 정하여 사람들에게 신고하기를 허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마음을 써서 고쳐라 하지 아니한 해당 관리와 영리 호적에 들어간 뒤에 도피한 자나 주접을 허락한 이웃 동리의 이정이나 이장은 전에 내리신 교지에 따라 벌을 시행하고 또 가격에서 전달하고 운수하고 급히 달리는 일을 하는 노비도 소종례와 이름, 출생을 문부에 올려둘 것과 도망한 노비와 추고도 역시 윗학무의 예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1일 갑온 첫 번째 기사 사신을 전송하고 군신들을 백제에게서 전송케 하고 또 의주까지 배행하게 하겠다.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모화루에 거동하여 사신을 전송하고 좌의정 이원과 찬성 황희와 지신사 곽존중을 시켜 백제에게서 전송하게 하고 또 인수부 윤 조계생을 보내어 의주까지 배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여흥부흥군의 묘포와 지석을 부인과 아울러 기록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여흥부흥군을 예장할 때에 단지 석양과 석호가 있을 뿐이요 묘포와 지석이 없었는데 지금 사만 국대부인 송씨의 예장에는 정성공주의 묘포와 지석이 있는 예에 따라서 부원군의 묘포도 지석을 부인의 묘포와 지석에 아울러 기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맹인 26인이 국상 때문에 음악을 금지하여 생계가 어려움을 상언하다. 맹인 박연 등 26인이 상언하기를 병인들이 각기 검과
를 타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 생계를 이어왔었는데 근래 국상으로 인하여 음악을 정지하였으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각기 쌀 한 섬씩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처녀를 수종할 화자 선발에 대해 아뢰다. 처녀를 수종할 화자는 경상, 전라, 충청, 강원도에서 각기 2명, 경기 황해도에서 각기 1명을 그 도에 감사를 시켜 나이 15세에서 20세 이하로 부릴 만한 자를 선택하여 지장하여 역마를 주어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평양 손이사 이수가 길을 떠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허균, 원윤, 유계문, 김반, 조수량, 조상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권으로 중군 총지를, 원윤으로 조하군 총지를, 유계문으로 조하사관을, 김반으로 우헌납을, 조수량, 조상치로 좌우정은을 삼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의주 선이사 성억이 길을 떠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헌릉의 비문을 짓고 쓴 병기란 성계 권홍에게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다. 예문관 대제학 병기량 예조참의 성계에게 각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고 영도령으로 치사한 권홍에게 말을 하사하였으니 계량이 헌릉의 비문을 짓고 개가 쓰고 홍이 전액을 썼던 까닭이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진흥색 별강과 내사를 각도에 보내 처녀를 고르게 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술과 고기를 양녕대군에게 하사하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사를 보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의상군 남희를 죄줄 것에 대해 겸대사한 이지강의 상소문. 신등이 의상군 남희가 남형한 죄를 상세히 아뢰었으나 윤호하심을 얻지 못하였사오나 사와 실로 유감이라 하겠나이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오직 형벌을 불쌍히 생각하라 하였사오니 무릇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바이라 성인이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록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형벌도 오히려 공경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 어찌 사사로운 분풀이로 남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인은 종실과 관계된 신분이니 진실로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그 몸을 조심하고 삼가서 임금의 언덕에 보답할 길을 생각하며 그의 본분이겠거늘 한 몸의 분함을 참지 못하고 감히 통행시간 후에 가만히 반인 가생을 시켜 왕자가 비접하여 있는 집에 가서 중보 등 몇 사람을 잘못 끌어내어 법을 굽혀 형벌을 가하여 거의 죽게 하였으니 그 광패하고 불경하며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를 놓아주어 제주지 아니하면 신하로서 불경한 자를 징계할 수 없을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율에 따라 과제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게 하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병선을 오래 쓸 방도를 병조에서 아뢰니 이를 허락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병선의 외면에 엷은 널쪽을 대어다가 배좀이 갉아 먹으면 고쳐대고 하면 20년에는 쓸 수 있다고 하오니 우선 검선 한 척을 가져다가 외면에 넓은 널을 대어서 그 빠르고 둔함을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사슴시 제조가 동전 주조에 관해 아뢰다. 저화는 본래 백성들이 즐겨 쓰는 물건이 아니었는데 이제 동전을 겸용하라는 명령으로 인하여 저화는 더욱더 유통되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빨리 동전을 반포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소서. 주둔을 가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아래에 기록하나이다. 계면 1. 계면년 11월부터 금년 7월에 이르기까지 주조한 수가 불과 4,570관에 지나지 아니하니 비록 금년 1년을 다한다 하여도 1만 관에 차지 못할 것이므로 양근 분서에서 주전하는 공장
30명에 이제 더 30명을 더하고 요량하여 조역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고 또 동전을 충족할 때까지 하나의 군기감에 월정으로 부과된 것을 정지하게 하고 나무와 숯이 유효한 곳에 대장간 50군데를 설치하여 주전하는 공장 50명과 조역 100명을 주고 본관 관원과 서의 제거 별좌와 합동하여 감독 주저하게 하고 경상도 전라도에 역시 월정으로 부과한 군기를 정지하고 대장간을 더 설치하여 돈을 주조하게 할 것입니다. 1. 주조된 돈이 비록 많다 하여도 완성시키는 공정이 어려우니 양면을 깎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구멍이 방정하고 둘레가 둥근 것만을 힘쓰게 하되 중량 일전에 맞게 할 것입니다. 1. 분소와 경상 전라도의 주전소에 1일의 작정수가 없으면 미편하니 매 1명이 하루에 상공은 2,000문, 중공은 1,600문, 하공은 1,300문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5권 세종 6년 7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여천부원군 민여익 한평부원군 조연을 위로하는 연회를 열다. 임금이 편전에서 여천부원군 민여익 한평부원군 조연을 위로하는 연회를 열어 날이 저물어서 파했으니 여익은 여막에서 대비의 능을 3년 동안 모셨고 연은 태종의 능을 3년 동안 여막에서 모셨으므로 연회를 베풀어 위로한 것인데 효령대군 2보, 공령군 2인, 경령군 2비, 의평군 2원생, 순평군 2군생, 청평부원군 200강, 평양부원군 조대림, 판부사 한장수 태경, 권영균, 병조판서 조말생, 예조판서 이명덕과 5대언이 연회에 모셨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표지 96건과 96건과 도련지 48건을 올리다 진상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처음으로 맹자를 강연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겸대사한 이지강이 의상군의 죄를 상소하니 왕이 29일 조계 때 말하기로 하다. 신등이 의상군 남희의 광폐하고 불경한 죄를 2번이나 소를 올려 신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사사로운 언정으로 윤호하지 아니하여 신등은 깊이 실망하였으므로 차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나이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신하로서 불경죄가 있는 것은 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 고금에 공평하고 같은 것이므로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아니하면 상벌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광폐하고 불경한 자들이 반드시 기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휘가 비록 시극기 완악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역시 감히 하지 못할 것을 알았을 것인데 방자스럽게도 사사로운 돈으로 감히 왕자가 비접한 곳을 침입하였으니 그 불경함이 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밝히 법에 차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는 29일 조계의 대사원에게 상세히 말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주 부윤 이지실을 한등 감하고 자자는 면제하여 광양으로 귀양 보내다. 이지실이 경주 부윤이 되어 빼앗아들인 작물 86관이 되므로 사헌부에서 율에 따라 목배기를 청하는 임금이 감등하여 형장을 때려서 귀양 보내라고 하므로 이조판서 허조가 계하기를 예전에는 형벌이 대부에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므로 죄가 비록 죽을 것이라도 사사는 할지언정 형벌로 욕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지실의 죄는 사약을 내리시는 것은 가하지만 형장을 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형벌이 대부에게 올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뜻이기는 하나 사약을 받는 것이 어찌 형장을 맞고라도 사는 것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한등을 감하여 자자는 면하고 광양으로 귀양 보내었다.
세종시로 25군 세종 6년 7월 2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경상도 병마도 절제사가 동의 32관을 올리니 이후로 직접 사슴시에 바치게 하다. 경상도 병마도 절제사가 새로 주주한 동 32관을 올리니 이후로는 진상에 올리지 말고 직접 사슴시로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돈을 두루 통행케 하고 강무할 때 경상 전라도의 별도 진상 토산물은 면제하다. 전지하에 호조에서 주조된 돈을 두루 반포하여 통행하게 하고 경상 전라도에서 강무할 때 별진상하는 토산물을 면제하게 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경기도 임강현의 강도인 금은동 오마대를 목배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 명화 강도 금은동과 오마대를 목배했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 임강현의 강도들이었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7월 29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호주에서 회양과 춘천 경내의 군현의 소속 변경에 대해 아래다. 회양의 경내의 서화와 춘천 경내 이포는 마땅히 가까운 인제현에 소속시키고 회양 경내의 방산과 춘천 경내의 해안은 가까운 양구현에 소속시킬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함길도에 큰 비가 와서 곡식이 상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수재를 염려하여 내사 김규에게 화곡을 살피게 하다. 임금이 수재를 염려하여 내사 김규를 명하여 건교를 순행하여 화곡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지조소에서 보낸 댄잎, 솔잎, 쑥대, 창포대의 사색 책지 406첩을 주자소에 보내다. 지조소에서 댄잎, 솔잎, 쑥대, 창포대를 섞어 만든 사색 잡지 모두 406첩을 올리니 주자소에 내려보냈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수재로 인해 동궁을 지을 돌을 뜨는 군정을 병조에서 돌려보내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화국이 성숙하는 때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변이 두려우니 동궁을 지을 돌을 뜨는 군정을 파하여 돌려보내라 하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직제와 풍운 뇌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정부 6조가 지신사 곽존중의 명으로 서울 처녀 28인을 고르다. 사직 우주의 딸이 제1이었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처녀들을 시종할 비를 각사의 비자 중에서 뽑다. 세종실로 임금이 친히 처녀들을 시종할 비를 각사의 비자 중에서 뽑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처녀 28인을 임금이 친히 뽑았다. 세종시로 25권 세종 6년 8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의상군 남이의 간통과 폭행 등의 범행을 처벌해달라는 우사관 이반 등의 상소문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가난한 것을 실행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인군의 아름다운 덕행이라 하옵니다. 그늘의 헌부에서 의상군 남희의 범행한 바를 두세 번
신청하였사오나 끝내 허락을 얻지 못하였사오니 전하께서는 간함을 쫓고 말함을 들어주시는 미덕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부부는 삼강이 근본인데 이제 휘가 공주에게 장가들었으니 지위가 이미 극진한 것이요 은총이 이미 지극한 것이온즉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 상덕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것을 생각할 것이온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일찍이 공주께서 생존하여 계실 때의 거상을 입은 남의 첩을 빼앗아 들여 남편의 거상을 마치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공주께서 세상을 떠나시기에 미쳐서는 거상이 돌도 되지 못하였으므로 슬픔을 잊지 못할 때인데 조금도 근심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그 황엄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다가 첩이 달아나는 것을 쫓아서 황등룡의 집에 가서 등룡을 구토하는 등 분이 나는 대로 방자히 굴었으니 그 음욕을 방자히 하고 슬픔을 생각지 아니하는 마음씨를 보면 평시에도 그 첩에게 혹하여 사랑하고 공주를 소박하여 비록 병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이것으로도 알 수 있으니 태종의 군부의 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성상의 남매간의恩총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삼강의 근본을 파괴한 것이 분명하오며 또 등룡의 집은 왕자께서 피접하신 곳인데 이제 그 집에서 소요를 피워 왕자에게 편안히 거처하시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금지를 중하게 여기고 성상을 공격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불경한 마음은 불갑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일체 헌부에서 상신한 바에 따르시어 뒤에 오는 자를 경계하시고 가난한 것을 들어주시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충청감사가 표지 88권과 도련지 71권을 올리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